조종당하는 인간. 일부에 나오는 그 괴물이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세상은 조금 특별해. 세상의 맨 한가운데에 나라는 이름의 아주 거대하고 눈부신 거울이 세워져 있거든. 그는 매일 아침 그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특별한 자신의 모습에 말이야. 그에게 세상은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배경일 뿐이야. 그런데 그의 세계에는 결정적인 부품 하나가 빠져 있었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이라는 부품이야. 그래서 그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이지 않아. 마치 내가 아는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처럼 보이지. 슬퍼하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캐릭터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연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뿐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해. 그래서 그는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해. 마치 게임 캐릭터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이템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파멸에 이르러도 그건 그저 게임에서 장애물 하나를 치운 것과 같아. 미안함, 죄책감, 그런 감정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와. 마침 세상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지. 바로 그때 그는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무대 위로 올라서 그리고 연설을 시작해.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확신에 차 있는지, 그의 눈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길 잃은 사람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져. 그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소리치지. 여러분, 힘드시죠? 압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건 바로 저기 있는 저 사악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위대한 제가, 특별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저들을 심판하고 여러분에게 낙원을 안겨주겠습니다. 어때? 정말 간단하고 속 시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해.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저 나쁜 놈들이라는 명쾌한 답으로 정리되자 안도감을 느끼지. 그리고 저 자신감 넘치는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달콤한 희망에 취해. 사람들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고 심장은 그의 말에 맞춰 뜨겁게 뛰기 시작해.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그는 속으로 미소 지어. 그래, 다들 내 소나귀에 들어왔어.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와 맹목적인 믿음은 그의 거대한 자아를 더욱 부풀게 하는 연료일 뿐이야. 그는 사실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직 이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니까. 이게 바로 조종당하는 인간 일부가 들려주는 조종자라는 괴물의 탄생 이야기야. 신이 되고 싶었던 한 외로운 영혼이 타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자신의 연극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이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무대 위 배우의 화려한 연기와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우리 스스로가 그 비극의 이름 없는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2부 이야기 길 잃은 여행자와 낡은 지도. 여기 우리의 마음이 있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성이라는 이름의 꼼꼼한 항해사와 감정이라는 이름의 성급한 선원, 둘이서 함께 배를 몰도록 설계되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한 숲속에 던져진 길 잃은 여행자 신세라는 거야. 이 숲은 바로 현대사회야. 사방에서 너무 많은 정보와 소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이 길이 맞아. 아니야, 저 길이 진실이야. 이걸 사야 행복해져. 저걸 믿어야 구원받아. 수만 갈래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안개는 너무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꼼꼼한 항해사 이성은 지도를 펴고 모든 길을 분석하려 해.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 과부하에 걸리고 말지. 잠깐만. 이 정보는 출처가 어디지? 저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성은 신중하지만 너무 느려.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 불안하고 외롭고 누군가 제발 정답은 이거야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바로 그때 지난 이야기의 그 배우가 우리 앞에 나타나.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아주 간단하고 선명한 지도를 한 장 내밀어. 그 지도에는 복잡한 길은 하나도 없고 굵은 선으로 단 하나의 길만 그려져 있지. 그리고 길 끝에는 행복과 구원의 오두막이라고 쓰여 있어. 그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여. 이 숲이 혼란스러운 건 저 너머에 사는 사악한 늑대들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전부 늑대에게 가는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당신을 안전한 오두막으로 이끌 겁니다.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급한 선원 감정이 소리쳐. 그래, 저거야. 저렇게 간단한 걸 왜 고민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우릴 구해줄 거야. 하지만 항해사 이성은 지도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려. 잠깐, 지도가 너무 단순하잖아. 늑대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오두막은 진짜 있는 건가? 이성의 목소리는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이미 마음은 저 편안하고 확실한 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 멈춰서 생각하라고 하니까. 내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인지 부조화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우리는 이성의 목소리를 쓸데없는 의심이라고 무시해버려. 그리고 마침 나도 막연히 뭔가 나쁜 놈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하던 참이었거든. 그 생각이 지도와 일치하자 우리는 짜릿한 확신을 느껴.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확증 편향.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지도를 들고 환호하며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데 설마 틀렸겠어? 집단 심리. 혼자 이 숲에 남겨지는 건 너무 외롭고 무서운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도하며 그 무리에 합류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가 제시하는 편안한 정답을 덥석 물어버린 거야. 조종은 이렇게 시작돼. 누군가 우리 목에 억지로 밧줄을 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너무 힘드니 제발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밧줄을 건네주는 거지. 이게 바로 조종당하는 인간 이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슬프지만 꼭 알아야 할 우리 자신의 이야기야.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거짓을, 고독한 이성보다는 따뜻한 군중을 택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의 설계도를 무대 위의 조종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길은 정말 안전하기만 할까? 3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편안한 길 곳곳에 숨겨진 교묘한 함정들에 대한 안내서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정신을 올가매고 결국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그 사냥꾼의 기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3부 이야기 사냥꾼의 길과 4개의 함정.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평범한 흙길이 아니야. 조종자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거대한 사냥터지. 첫 번째 함정 메아리 계속. 얼마쯤 걸으니 길은 깊은 협곡 사이로 이어져. 이곳은 아주 기묘한 곳이라 어떤 소리든 수십, 수백 번씩 메아리 쳐서 돌아와.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그 배우를 따라 협곡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나지막이 으쪼려. 늑대들은 사악하다. 그러자 협곡의 모든 벽이 그 말을 따라 외치기 시작해. 늑대들은 사악하다. 사악하다. 하다.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외치기 시작하고 곧 온 협곡은 늑대들은 사악하다 는 단 하나의 소리로 가득 차. 처음엔 정말 그럴까? 의심했던 나조차도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게 돼. 그래, 늑대들은 역시 사악했어. 이게 바로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첫 번째 함정, 반복의 함정이야. 두 번째 함정 분노의 다리. 협곡을 지나자 거대한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낡고 아슬아슬한 다리 하나뿐이야. 모두가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안내자가 손가락으로 낭떠러지 건너편을 가리키며 호유해. 보시오. 저 건너편에 바로 그 사악한 늑대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로 저들 때문이요. 저들을 향한 분노를 힘으로 삼아 이 다리를 건넙시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과 불만이 늑대라는 분명한 대상에게로 향하면서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이 분노는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두려움을 잊고 다리를 건널 용기를 주지. 우리는 더 이상 다리가 안전한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오직 공공의 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전진할 뿐이야. 이것이 바로 공공의 적 만들기 함정이지. 세 번째 함정, 의심의 안개. 분노의 다리를 건너자 이번엔 이상할 정도로 축축하고 서늘한 안개가 우리를 감싸. 이상하게도 이 안개 속에서는 모든 게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여. 그때 한 여행자가 용기를 내어 말해. 저건 늑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바위 같은데요? 그러자 우리의 안내자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해. 아닙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본 겁니다. 안개가 껴서 잘못 본 것이지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게 늑대라고 하는데 왜 당신만 다르게 봅니까? 당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 말을 몇 번 듣고 나면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의 눈과 기억,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해. 내가 이상한 건가? 내 생각이 틀렸나?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안내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이 안개,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함정이야. 네 번째 함정, 왜곡의 망원경. 길의 끝이 보일 무렵 안내자는 우리에게 망원경을 하나씩 나눠줘. 행복과 구원의 오두막을 미리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야. 신이 나서 망원경을 받아들지만 그건 사실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게 만드는 왜곡의 망원경이야. 그 망원경으로는 길 끝에 아름다운 초원과 반짝이는 강물만 보여. 길가의 위험한 늪지대나 무너진 절벽은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지. 안내자는 말해. 이 망원경으로만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듣는 늪지대 이야기는 전부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늑대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편집된 세상만을 진실로 믿게 돼. 다른 정보를 주려는 사람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지. 스스로 정보의 감옥에 갇히는 프레임과 통제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거야. 자, 어때? 이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정신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어. 반복의 메아리에 세뇌되고 분노의 다리에 중독되고 의심의 안개에 길을 잃고 통제된 망원경에 시야를 빼앗겼지. 이것이 바로 조종당하는 인간 3부가 폭로하는 조종의 기술들이야. 그들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아. 그저 우리가 기꺼이 걸어들어올 함정을 길목 곳곳에 파둘 뿐이지. 이 함정들의 생김새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이 길이 정말 맞나? 라고 질문할 힘을 얻게 될 거야. 사부 이야기, 여행자의 귀환과 4개의 도구. 우리의 여행자는 사냥꾼이 나눠준 왜곡의 망원경으로 그가 말하는 행복과 구원의 오두막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 저 멀리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는데 그 뒤로 뭔가 차갑고 흉측한 절벽의 모습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 거야. 여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어. 옆에 있던 안내자는 헛것을 본 겁니다. 우리 오두막은 완벽합니다라며 그를 안심시켰지. 하지만 이미 여행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어.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아주 깊은 의심의 틈이었지. 어쩌면 저 사람이 틀렸을지도 몰라. 이 작은 어쩌면 이라는 균열. 바로 여기서 사부의 위대한 탈출 이야기가 시작돼. 그날 밤 여행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무리에서 살짝 빠져나왔어. 그리고는 낮에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그 절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 그때 발부리에 무언가 툭 걸렸어. 흙먼지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가죽 배낭 하나였어. 아마도 아주 오래전 자신처럼 이 길을 걷다 진실을 깨닫고 벗어나려 했던 다른 여행자가 남긴 물건인 듯 했지. 여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었어. 그 안에는 4개의 신비한 도구가 들어있었어. 첫 번째 도구, 물음표 모양의 돋보기.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건 손잡이가 물음표 모양으로 생긴 돋보기였어. 여행자는 이 돋보기로 길가의 표지판을 비춰봤어. 맨눈으로 볼 땐 이 길은 오두막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만 쓰여 있었지. 그런데 돋보기로 보니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가 나타났어. 라고 길 안내자가 주장함.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정말? 근거는? 이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비판적 사고의 돋보기였어. 두 번째 도구, 마음을 비추는 거울.
다음으로 나온 건 작고 동그란 손거울이었어. 그런데 이 거울은 얼굴이 아니라 여행자 자신의 머릿속을 비춰주는 신비한 거울이었지.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머릿속에서 분노와 공포라는 감정이 이성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여행자는 깨달았지. 아, 내가 지금 저 늑대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메타인지의 거울이었어. 세 번째 도구 심장의 나침반. 배낭 맨 깊숙한 곳에는 낡았지만 묵직한 나침반이 있었어. 이 나침반의 바늘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진실, 양심, 존중, 정의 같은 단어들을 가리키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오두막은 동쪽이야 라고 소리쳐도 이 나침반의 바늘은 묵묵히 진실이 있는 서쪽을 가리켰어.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용기를 주는 나만의 가치관이라는 나침반이었지. 네 번째 도구 빛을 나누는 프리즘. 마지막으로 나온 건 빛을 여러 색으로 나눠주는 작은 수정 프리즘이었어. 여행자는 안내자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했던 하얀 빛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켜봤어.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수많은 다른 색의 빛이견과 관점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하나의 주장만 보지 않고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해주는 다채로운 정보의 프리즘이었어. 다음날 아침, 여행자는 조용히 일어났어. 그리고 사냥꾼이 나눠준 왜곡의 망원경을 땅에 내려놓고 배낭에서 찾은 4개의 도구를 품에 안았지. 그는 더 이상 무리를 따라가지 않았어. 안내자가 만들어 놓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낯선 숲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지. 숲은 여전히 안개로 가득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길을 잃지 않아. 질문의 돋보기로 길을 살피고 마음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고 가치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정보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한 걸음씩 굳건히 나아갔지. 이것이 바로 조종당하는 인간의 마지막 사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야. 조종은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 우리 안에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생각의 도구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지.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조종당하지 않는 인간이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만의 도구를 꺼내 들고 조금 더디고 외롭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자유로운 여행자를 의미하는 거야. 바로 너와 나,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지. 이 책의 핵심. 김석재의 조종당하는 인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생각으로 채워질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의 독재 사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해. 이 보이지 않는 지배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깨어있는 이성과 끊임없이 질문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거지. 이 책은 우리가 정신의 주권을 되찾고 진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